오늘 삼척의 분양가 보니까 헉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방이니까 싸다라는 거는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그나마 공사비가 좀 낮았을 때죠. 공사비 낮았을 때는 땅값 플러스 공사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비가 낮을 때는 땅값이 싼 지역, 소위 말하는 이제 지방의 소도시들, 이런 곳들은 분양가 자체가 좀 쌀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땅값도 싸고 집 그 분양가 자체의 뭐 일부분이긴 하지만 건축비도 싸니까. 근데 이제는 건축비가 뭐 한 2, 3년 전보다 거의 1.5배에서 뭐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포션이 이제 많이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뭐 강남이라든지 뭐 잠실 이런 데들은 뭐 마포, 성동 이런 곳들은 이제 공사비가 부담돼 가지고 집을 못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공사비가 이 전체 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거든요. 뭐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뭐 15%, 20%가 25%,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더 낮을 수도 있고. 근데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뭐 땅값이 뭐 한 30%, 40%, 그다음에 건축비가 뭐 한 6, 70%였는데 이제는 건축비가 거의 뭐 90% 가까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비중으로 치면은. 그래서 땅값은 그렇게 안 올랐는데 건축비 자체가 올라 버리니까 이 지방 소도시 거주자들 체감하기로는 분양가가 뭐 한 1.5배, 뭐 한 2배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건축비가 포션을 많이 차지하니까. 근데 서울 이런 쪽은 보면은 재건축 한다고 해도 특히 뭐 강남 3군이 마용성이 이런 곳들은 딱히 막 공사비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앞으로 지방 소도시든 뭐 수도권이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그러니까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들, 이런 곳들은 공급이 더 안 될 것이다.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높이는 지방의 30평대는 분양가가 3, 4억 아닌가?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생각은 아직 똑같단 말이에요. 옛날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이 반영이 안 돼요. 이 머릿속으로. 그냥 감성적으로 아니 분양가 뭐 한 3, 4억이면 되는 거 아니야? 평당 1,000도 비싼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지으려고 보면은 뭐 평당 1,000이 뭐예요. 요즘에 지방의 웬만한 곳들 국평 분양가가 5억이 넘습니다. 4억 후반에 짓는 곳들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 아주 싸도 5억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건 3억 초중반인데 여기는 5억이니까 이게 비싸다라고 생각해서 안 사죠. 안 사고 막 못 사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분양가가 앞으로 또 몇 년 지나면 선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내리진 않거든요. 분양가가 내려가지 않거든. 더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나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건설사한테 안전 관리를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쪽을 더 강화하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공사비 늘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울에 뭐 친환경 하는 거랑 지방에 친환경 하는 거랑 비용은 똑같아요. 서울이 뭐 공사비가 더 비싼 게 아니라 서울은 땅값이 비싼 것이고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공사비가 싸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친환경하고 뭔가 그 안전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지방의 공급은 더 어려워지는 거지.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수도권의 좀 외곽도 이제 공급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늘어나면 분양을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야, 이 가격에 이 동네를 왜 사냐?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척이 왜 분양가가 이 모양이죠? 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정도 규모의 뭐 아파트 세대수를 확보하면서 뭐 지하 주차장도 넣고 뭐 그래도 층수를 뭐 한 25층, 30층으로 만들려면은 5억 아니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안 짓든지 5억 이상으로 분양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요. 라고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이 그래? 야 5억에 살 거면 그냥 뭐 나는 구축에 살게. 난 계속 구축에 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뭐 상관이 없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신축에 살고 싶고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략 10년 단위로 그 아파트의 세대가 바뀝니다. 그 아이돌도 뭐 1세대, 뭐 2세대, 3세대 아이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파트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뭐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한 4세대 아파트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뭐 10년 단위니까
이제 한 연식 한 10년에서 한 15년, 막 20년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못 살겠는 거야 이게. 나 이거 영 불편해.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집도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 구조가 안 바뀌니까. 그 1986년에 지은 잠실의 아시아 선수촌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지하 주차장이라는 거를 도입을 한 아파트거든요. 이 86년 아시안 게임 선수촌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88 올림픽 준비하려고 미리 연습 게임을 해보려고 아시안 게임을 이렇게 유치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못 살던 6.25 이후 정말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 한강의 기적을 보여줬고 그 한강의 기적을 이 전 세계에 한번 소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시안 게임 그리고 이제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에서 선수들이 손님으로 오는데 이 선수촌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주자 이런 그 각오가 딱 거기에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하주차장이라는 걸 팠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우리나라 자동차 보급률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고 뭐 세대당 한 대는 뭐 당연히 아니고요. 동네에서 자동차 있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88 올림픽 전에 자동차라는 거를 그러니까 자가용을 사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뭐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다. 왜냐면 지상에도 주차장 만들어도 남아도는데 지하에 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하 주차장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스카이 브릿지 같은 거야. 스카이 라운지에 스카이 브릿지에 막 인피니티 풀 같은 게 그때 당시 지하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센세이션 했는데 지금은 어떻죠? 지하 주차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1층으로 모자라니까 2층을 파고요. 2층도 모자라니까 이제 세대당 한 1.5대 1.8대 뭐 2대는 해야 된다면서 지하 3층 4층도 팝니다. 그러니까 세대라는 게 아파트의 그 세대라는 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한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니까. 근데 집이라는 건 한 번 지으면 뭐 30년, 40년, 50년도 가죠. 그러니 구축에 살면 그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구축에 계속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도 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좀 좋은 데 가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신축을 막 가는 거죠. 그래서 또 결국에 그 신축을 분양을 받습니다. 그 분양을 받고 그게 비싸다 하지만 또 공급이 안 되니 또 시간 지나면은 구축들이 그 가격대로 또 올라오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오면 또 다시 이게 또 싸 보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분양을 뭐 받아줘야 공급을 하죠.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되니까 구축이 올라가고 구축이 올라가면은 이제 사업성 나오는데 하면서 다시 한번 분양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 부동산 공급 시장에서는 항상 반복이 됩니다. 항상 반복이 돼요.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이제 지하 주차장을 조금 팠는데 직결을 안 했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 계단으로 올라와 가지고 1층 그 현관으로 들어가는 경비실 지나 가지고 1층으로 가서 1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구조가 이제 90년대 초반이었고 그 2000년대쯤 거의 다 와가지고 다 와서 그때 이제 지하 주차장하고 지상층을 엘리베이터 직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뭐 30년 된 콘크리트를 뭐 부셔야 되냐? 옛날 거 그대로 그냥 살면 안 되냐? 뭐 이거 왜 부시고 새로 짓냐 막 하시는데 외국의 선진국 같은 곳들은 어떤 그 생활 패턴이 비슷하게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뭐 단독주택에서 산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전원에 좀 나가가지고 뭐 앞마당이 있는 곳에 막 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전의 주거 형태나 지금의 주거 형태가 막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웬만한 뭐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들 보면 비슷비슷하게 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단기간에 이 급 발전을 해버렸어요. 급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지금 뭐 알아보시면 뭐 충분히 이제 찾으실 텐데 노원이나 뭐 저기 뭐 광명 뭐 하안주공 이런 거 있습니다. 옛날에 그 주공 아파트들 가면은 주차 대수가 0.5대 그래요. 0.6대 뭐 이렇습니다. 0.56대들이 많거든요.
구축 소형 평수 모여 있는 아파트요. 그게 80년대 막 짓고 했는데 80년 초중반에 막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그렇게 세대 수를 많이 늘리면서 소형 평수를 짓는데 이 자동차 주차를 고려를 안 했을까? 약간 지금 사시는 분들 너무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막 세대당 뭐 0.5대니까 막 이중 주차, 삼중 주차 한단 말이죠.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세대당 한 대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비싸다는 아파트 막 80억 하는데 이중 주차, 삼중 주차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 80년대에는 차가 없었다. 자가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다 버스 타고 다니고 무궁화호 타고 다니고 뭐 그러던 시절인데 0.5대도 많은 거지. 차가 없는데 뭐하러 그 땅을 놀립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 당시 혁신적인 주택 형태라고 해서 세대당 0.5대를 배치해서 아파트라는 걸 지었는데 그때 막 연탄 떼고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막 목탄 같은 거 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나이 40대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교실 가운데 난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목탄이라고 해서 그 주번이 초등학생들인데도 주번이 그걸 이제 바가지를 들고 뭐 뒤에 창고로 갑니다. 그러면 뭐 연탄 같은 걸 막 줘. 그럼 그거 받아와 가지고 거기다 막 떼고 막 그런 거 합니다. 그런 일들을 했던 게 고작 뭐 40년 전인데 나라가 천지개벽하면서 당연히 주거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을 잘 권장을 안 하고 신도시 정도만 만들고 이 도심에 있는 그 구축들은 계속 낡아가고 그러니까 이것들도 언젠간 재건축 되겠지 하면서 가격은 계속 그 기대감만 높아가고 신축 하나 생기면은 가격이 막 폭주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초등학교에 에어컨이 뭐예요?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도 천장에 2개 달려있고 양쪽에 하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에 그 폭염이 오면은 초등학교가 쉬었습니다. 왜? 애들이 공부를 못해.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는 또 애들이 한 반에 막 30명, 40명이 아니라 막 4, 50명 있었고 오전반, 오후반 막 돌리던 그 아이들이 너무 많던 시절이다 보니 막 폭염이 오면은 애들이 이러다 쓰러진다 해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때 뭐 그 마룻바닥 그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고 애들 막 다 청소하면서 그 뭐죠? 왁스 발라가지고 왁스 발라서 그 걸레로 그 마룻바닥 닦던 거 생각나는데 그때 항상 그 나무가지가 이제 손가락에 박히죠. 그래가지고 애 막 울고 있고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얘 양호실 데려가라 하면은 뭐 그 애 막 끌고 막 주변 애들이 막 데리고 가고 부반장 어딨냐 막 하면 부반장 밖에 있는데요. 막 그 막 정글짐 가서 놀고 있고 막 별의별 일들이 있었죠. 애들 다 까까머리로 수돗물 받아가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던 나라입니다. 그러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주거 환경을 따지고 있는데 집이 그게 아닌 거죠. 집은 여전히 30년 전 수준인 거예요. 여전히 옛날 에어컨 없던 시절 때 집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고 신축을 원해요. 신축을 원하니까 신축이 그나마 있는 신도시로 가서 신도시에서 막 거주를 하죠. 그래서 이 서울과 이 수도권, 인천이라는 이 어찌 보면 메가시티죠. 이 메가시티가 전 세계에 이런 그 대규모 어떤 그 도시 밀집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거의 최상위권으로 출퇴근 시간이 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이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보통 왕복 2시간이거든요. 보통 왕복 2시간이고 그리고 조금 빡세다 싶으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잡으셔야 돼요. 도어 투 도어로 거의 2시간 반 잡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서울 안에 집도 부족하지만 집의 퀄리티가 되게 나빠요. 서울은 부산, 대구 다음으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노후화된 도시고요. 이 노후화된 도시라는 의미는 빌라도 낡았고 오피스텔도 낡았고 아파트도 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서 막 꾸역꾸역 살고 있으니 어쩌겠어요? 그 안에서
조금 살기 좋은 동네 신축 이러면 그냥 막 40억, 50억 하는 것이고, 신축은 아니어도 신축 될 만한 것들도 막 40억씩 하는 것이고, 신축이 바로 될 만한 재건축 할 건 아니지만 한 10년 안쪽, 뭐 20년 안쪽에 나름 대단지면 30억이고요. 신축이 될 것도 아니고 대단지기는 한데 그렇다고 학군이 조금 빠지면 20억 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우리 서울 수도권 안에는 계급화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나마 신축 살고 싶고 뭔가 좀 같은 돈이면 좀 사람답게 주거 환경에서 삽시다. 좀 주차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경기도권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로 많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2기 신도시 사시는 분들이 판교나 광교 뭐 이런 곳들 살면은 쾌적하죠. 쾌적합니다. 한국 아닌 것 같아. 왠지 여기 가면은 이 도로 그 인도에 걸어 다니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다들 차 타고 다니고 뭐 버스도 거의 안 타. 이 동네들은 대부분 다 그냥 차로 자차로 다니고, 뭐 호수공원 하나씩 있고 그 호수공원 가면은 유모차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 유모차에서 애들이 다 뛰어 내려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있어. 막 물총 들고 막 뛰어다니고 있죠. 그래서 신도시 가면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 맞아라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호수공원에 다 모여 있고, 서울 가면은 야 애들 보기가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서울엔 애들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 그만큼 노후화되고 낡고 20년 전, 30년 전 주거 형태로 계속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중진국에서 선진국 갈 때쯤 태어난 친구들이 지금 애를 낳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2030 세대들은 서울이라는 이 낡은 도시에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너무 그 본인의 어떤 그 사고방식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나는 차도 한 대 끌고 다니면서 SUV로 뭔가 가끔씩 뭐 여행도 가고 뭐 애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즐겁게 또 이렇게 지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서울 안에는 우선 뭐 아파트가 반도 안 되지만 빌라는 뭐 주차도 쉽지 않고 길도 너무 막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돈 내고 여기 살면 뭐 주거 형태가 좋으냐? 좋지도 않고, 아파트도 아니고 주차도 안 되는데 딱히 뭐 학군도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수도권으로만 나가도 쾌적하죠. 그리고 뭔가 다들 뭐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모여 살고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계속 이제 경기도로 나가니까, 경기도는 과밀학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초등학교를 계속 지어달라고 난리인데 서울 안에 있는 초등학교는 지금 폐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도시가 좀 이상하다. 이 서울 수도권의 지금 뭐랄까 도시 계획이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계속 이렇게 밖으로 몰아내요. 그러니까 신축 새 아파트들을 계속 밖에다 짓고 있잖아요. 도심지에는 지금 신축이 거의 없고 계속 밖으로 나가래. 그런데 직장들은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뭐 하루 출근하고 나면은 이제 녹초가 되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그 친구들 보고 야 서울 도심지에 있는 빌라에 살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책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도시에서 좁은 빌라에서 살아라. 근데 이 선진국 출신 이 2030은 그러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안 맞으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서울 안쪽에 있는 신축급 뭔가를 가져야겠다라는 이 열망만 커지죠. 왜냐면 이게 뭐 소위 말하는 빨간 버스 있죠. 뭐 M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타고 다니는 게 익숙해져서 그렇지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침에 막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돈 벌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서울 안쪽에 인근에 신축급의 무언가를 사겠다는 그 열망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또 대출 받아서 저걸 사놔야 된다. 왜? 안 사놨더니 계속 오르더라. 지금 40대이신 분들은 문재인 정부 때의 그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시죠? 그리고 지금 50대이신 분들은 하우스 푸어의 이명박 정부 때 시절도 생생하실 거고요. 지금 50대 후반에서 60대이신 분들은 그 노무현 정부 때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것들도 생생하게 다들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별로 보면요. 다 처음에는 집을 꼭 사야 돼? 집을 꼭 사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이
시대의 흐름을 내가 겪으면서 아, 집을 하나 사놓긴 해야 되는구나. 안 사면 큰일 났네. 라는 생각들을 막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아직 그걸 안 겪어봤어.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 문재인 정부가 벌써 한 8년 전입니다. 그때 뭐 정책 막 할 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대 중후반에서 뭐 후반 뭐 30대 초반 정도 되신 분들은 문재인 정부 때 뭔 일 있었지라는 걸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다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아, 뭐 다주택 규제를 해야 되고, 뭐 월세 살면서 주식 투자하면서 코인으로 인생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뭐 앞으로 인구는 또 감소할 거기 때문에 서울에 집 사는 건 아니고, 뭐 앞으로 집값은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막 시대의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되면은 아, 집을 사야 됐었구나. 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 40대 중후반인 분들, 지금 40대 중후반인 분들이 10년 전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 나도 그때 잘 몰랐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2017년, 18년, 19년 요때 결혼할 때쯤 살 걸. 이런 생각들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아마 또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말해도 모르더라고요. 말해도 모르고 저는 20대 이제 후반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사실 요즘에는 결혼도 되게 늦게 하니까 30대 초반인 남자들, 30대 초반인 여자들도 이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아직도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많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거나 뭐 아니면 뭐 원룸 정도에서 이렇게 자취하시는 분들은 뭐 여전히 부동산 투자에 관심도가 극히 낮습니다. 극히 낮다가 결혼할 남자 여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그동안 모아놓은 돈 한번 통장 까볼까? 라고 해서 이 통장 깐 돈으로 합쳐가지고 어디 뭐 전세라도 얻어야겠지? 우리 그 출퇴근 1시간 이내로 한번 얻어볼까? 라고 손잡고 이제 소위 말하는 아파트를 보러 가고 그때부터 이제 딱 깨닫는 거거든요. 아, 이 현실이 녹록치 않구나. 내가 20대 때 여행 다니고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뭔가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딱 봤더니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집들은 내가 생각했던 수준이 아닌데? 라는 그 괴리감, 그 소위 말하는 현타, 그때 이제 빡 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 조금 돈을 더 모아서 한 1, 2년 있다 결혼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내가 그때 되면 나이가 몇 살인데? 라고 하면서 결혼하자. 그런데 뭐 집에서 혹시 받을 거 없니? 우리도 없는데? 우리도 없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자, 그럼 우선 빌라에서 시작할까? 그건 절대 안 돼.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도돌이표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돈을 모아서 우리 좀 갖추고 시작할까? 하면서 이제 또 약간 뭐 한 1년 또 보내고 그러다 또 싸우고 이게 좀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